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마감시장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마지막 거래일이 이틀밖에 안 남은 상황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가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시장 하락을 맞이했습니다. 해외 시장은 전일 낙폭이 좀 커졌다가 다시 반등하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오늘도 좋은 말씀을 해주실 성투사님 모셔가지고 좋은 말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는 굉장히 2%, 3%, 코스피 2%, 코스닥 3% 굉장히 강하게 하락하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어제도 나스닥이나 뭐 S&P 500 같은 경우 해외에서도 장중에 2%, 3% 빠졌다가 막판에 이제 상승하는 모습으로 이제 끝이 났는데, 뭐 어떻게 된 건가요? 지금 이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네네. 이제 하락세가 좀 진행된 이유가 이제 음,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서 네네. 이제 뭐 자금들이 그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음, 이제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네네네. 뭐 주식 시장에 대한 어떤 대항력이 생긴다 뭐 그런 부분이겠죠. 음, 그러니까 주식처럼 위험한 거 말고 네. 안전하게 돈 벌어둘 수 있는 음, 그런 고금리의 상품이 또 생겼다. 네네. 뭐 그런 느낌으로 하니까 이제 많이 음. 올라간 주식은 팔고 그리고 네네. 넘어가자. 네네. 뭐 그런 자금의 이동이다라고 음, 분석은 일단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파월이 이제 상원에서 이제 이야기한 것에 비중을 좀 놓고 보면 음, 인플레이션이 있긴 한데 네네네. 뭐 괜찮다. 아, 이제 버틸만 하다. 그죠? 네. 뭐 연준에서는 2%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 2%에 미치려면 아직 멀었다. 네네네. 그리고 경기가 좋아지려면 아직도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음, 인플레이션 당연하게 진행이 될 거고 음, 그럼 뭐 신경 쓰지 않겠다. 음. 그다음에 기준금리 올리지 않겠다. 네네. 양적 계속 완화 계속 하겠다. 제로로 가겠다. 기준금리도 그냥 계속, 한 예, 얘기 계속 예. 또 계속 반복한 거죠. 네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다 일제히 하락 출발했었던 지수가 다 끌어올려져서 마무리가 됐단 네네네.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는 국내 시장에도 당연히 영향이 있겠구나. 음, 이제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었고요. 또 네네네. 최근에도 주가가 계속 하락을 했잖아요, 연일.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오늘 아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어제 같은 경우부터 이제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기 시작해요. 네네. 이 금융투자가 매수를 하는 이유는 많이 하락했을 때 단기적 음, 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부터 매수가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금융투자에 매수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이게 뭐 장기적 반등이든 아니든 간에 단기적으로나마 올라갈 수 있는 타이밍 또 많이 음, 빠졌다는 어떤 그런 그 시점적인 신호가 될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오늘 금융투자가 계속 매수세를 유지했어요. 목요일, 네, 월요일부터 월, 화, 수 3일간, 네, 계속 네, 이제, 네. 네, 지금 매수를 매수세네요. 네네.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은 이제 네네. 지수가 빠질 만큼 다 빠졌다. 음,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음, 또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뭐 외국인이라든지 음. 뭐 연기금은 또 계속 팔고 있지만 아, 예. 네, 규모 자체가 이렇게 크지가 않았어요, 오늘. 음, 연기금과 외국인 같은 경우 코스피 쪽이 둘 다 합쳐봐야 6천억 조금 넘죠. 네네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오히려 매수를 했단 매수를 말이에요. 했네요. 네네. 그러네요. 네. 뭐 이런 상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오전 정도 한 10시 넘어가면서부터 주가 반등하기 시작해가지고 네. 플러스 한 1%까지 가까이 올라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오전 네. 장중에는 플러스가 났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있죠. 음, 여기서 이제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오기 시작하니까 아마 제 음, 생각에는 뭐 외국인들이 팔았다, 연기금이 팔았다 이런 쪽도 당연히 있겠지만 네. 아마도 올라가는 부분들을 이용해서 개인들의 매도가 쏟아진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개인들이 이제 네, 지표상으로는 매수를 한 것으로 나타나나, 네, 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런 말씀인가요? 그렇죠. 네. 이 지표상에서는 이제 뭐 매수가 된 것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네네. 일단은 지금 뭐 대형주라든지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 나타나는 모습일 수도 음, 있겠습니다만 지금 보시면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네. 주가 하락률이 많지가 않거든요. 네. 네, 그런데다가 이제 지금 매매 동향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음, 뭐 삼성전자고 하이닉스고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딱 뭐랄까요 매도에 집중되는 그런 형태로 들어간 건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뭐 개인들이라든지 뭐 외국인이라든지 음, 뭐 이렇게 그런 쪽을 보게 되면 지금 팔아먹은 게 이제 삼성전자 쪽 매도거든요. 네네네. 개인이 가장 많이 팔아먹은 게 네네네. 삼성전자예요. 네네. 그러면 외국인이나 기관이 삼성전자 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시총 상위권에 있는 대형주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음,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사들였으니까 음, 또는 기관이 사들였으니까 네네. 지금 개인들이 팔아먹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음, 체킹이 안 되겠죠. 음,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일단 외국 개인들이 사들였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네네. 이제
외국인들이나 이런 것들이 팔아먹은 부분들하고 같이 이제 이게 되면은 음. 전체적인 수치상에서는 개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다 보여지지만 실제로 투매로 집어던진 물량들은 개인들이 또 많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네. 이제 대형주들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들이 우르르 떨어졌단 말이에요. 지금 오늘 네, 뭐 일부 종목들, 뭐 철강 일부 종목들만 빼고는 거의 다 뭐 많이 이제 그렇죠. 하락을 했으니까요. 네. 네, 우르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니까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지는 거죠. 네. 아, 이제 조정이 오는가 보다. 아, 네네, 그렇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초반에 신용을 써가지고 연초에 진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네네. 그리고 이제 초보자분들. 음. 그러니까 이런 분들한테 계속 메시지를 말씀드렸던 게 이제 네. 고점 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네. 되는 뭐 부분이죠. 네. LG전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네네. 뭐 보면 뭐 배터리 관련주도 많이 내렸고 음. 그다음에 뭐 기아차 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네. 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내려가는 상황이니까 음. 손실을 많이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믿었던 대형주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주식하기 싫어지는 거죠. 아, 이게 보통 네. 이제 오셔가지고 대형주 확실한 거 잡으시는데 확실한 거 잡으셔서 음, 확실하게 깡통 나시거나 확실하게 손해 보시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그렇죠. 지금이 지금 그런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번지게 되니까 음. 중소형주도 갖다 집어 던지는 상황. 아, 예, 예. 아, 주식 이런 다 모양이 싫어지는 돼서 거네요. 네네 다 싫어지는 거예요. 그냥 네. 그렇게 투자 심리가 번졌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음. 지금 매도의 규모가 네. 지금 뭐 연기금하고 외국인 합쳐가지고 음. 지금 뭐 그 6천억밖에 되지 않는다. 네. 코스닥에서는 순매수가 오히려 들어왔다. 네네. 그렇다면 매도가 나온 것이 없는데 주가가 3% 빠진 거잖아요. 네네네. 이 상황은 일단은 대형주에서 카바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을 테고 음. 대신에 매도가 나오는 부분들은 개인들의 포지셔닝이 이제 중소형주 쪽에서 확 떨어뜨려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된 거죠. 아, 그러다 근데 보니까 네, 시장 전체적으로 이제 하방 압력이 강해지는 모습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나타난다. 뭐 네. 대형주도 일단은 시총 상위권에서 얻어맞고 있는 상황인데 네. 중소형주까지 번지게 되면은 음. 가속도가 더 붙게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지금 보면 이제 윈도우 드레싱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고 올 말이니까요. 맞아요. 지금 그죠? 네, 그 이틀밖에 안 다음에 남았어요. 3월 달에 만기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실 윈도우 드레싱을 통해서 이번 달 말에 이제 어느 정도 만들어 놓고 음. 그다음에 만기가 이제 쿼드러플 유칭되니까 약간은 네네네. 변동성이 클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그 즈음에서 어느 정도 맞춰가는 형태가 나타나야 되는데 음. 지금은 월말부터 빼기 시작했다. 네. 그럼 다음 주는 어떻게 할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아, 거죠. 고민이 상당히 많이 되는 어, 구간이 더 되겠는데요. 많이 빼야 네. 되는가? 네네네. 그럼 이러면 이제 변동이 더 커지니까 더 많이 하락으로 가야 되는가? 네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음. 지금 이 내용만 놓고 보면은 사실 지금 시장이 백워데이션, 즉 네. 현물 시장이 고평가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현물을 팔고 있는 거, 지금 음. 오늘도 프로그램 매도가 제법 많이 들어왔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음. 지금 이렇게 다 팔아버리게 되면 음. 만기 때 팔아먹을 게 없다. 오히려 음. 매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방향성 같은 경우는 미리 얻어맞으면 나중에 올라가는 거고 네네네. 지금 올라가면 나중에 얻어맞는 거고. 아, 어차피 뭐 이게 그 이렇게 상호 보완적인 상황이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지금 종목들도 잘 보시면 이게 네네. 어느 정도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종목들은 오늘 많이 안 맞았어요. 네. 뭐, 근데 미리 이제 맞은 종목들이 그죠? 되겠죠. 네네. 그 어설프게 뭐 10%, 20% 올라간 것들은 오늘 많이 떨어지면서 수익 네. 반납하는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밑에 있는 것들이거나 아니면은 뭐 지지선 살짝 밑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네. 많이 빠져야지 1, 2%란 말이에요. 음. 이 투매 국면에서 그 정도 빠졌다. 이것은 그냥 의도적인 부분이 너무 강한 거죠. 굉장히 많이 잘 버티고 있다. 그죠? 뭐 이렇게 보여줄 수 있네요. 걔네들은 네네. 이제 버티는 것들은 가능한 거고요. 음. 그냥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수익 난 거 차익 실현을 통해서 그냥 던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네네. 중요한 건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고점에서 샀기 때문에 다 음. 손실이죠. 음. 그러니까 지금은 아마 신용 잔고도 많이 줄었을 테고, 아, 네. 신용이 뭐 네, 역대 22조를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잘 없었는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그런 정도의 신용이 굉장히 강한 신용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신용을 좀 네, 털고 네. 가려는 그런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런 수급 상황만 놓고 본다면 네네네. 지금의 이 폭락은 이해가 안 되는 조정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런 비정상적인 어떤 투매가 나타났다. 또 네네.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개인들 투매밖에 없는데 음. 이렇게 된다면 하루 반나절짜리 투매가 나오겠죠. 네네네. 네, 반대 매매라든지 뭐 네네네. 기아차도 벌써 20% 넘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일단은 오늘 얻어맞기 시작했다 그렇게 되면 네. 그냥 무서워 집어 던지는 것도 있을 테고 아, 맞아요.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제 뭐 증거금 때문에 반대 매매가 들어간 부분이 있을 테고 네네네. 그러면
이런 상태라면은 내일이라도 반등이 나가주는 게 일단 맞는 전략이죠. 일단은 근데 그렇게 보여준다. 네네. 뭐 물론 이제 시장에 대한 부분들을 뭐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음. 일단 이런 투매가 나오게 되면은 보통은 버텨주는 게 정답입니다. 네네네. 일단 뭐 네, 고점만 잡지 않으셨으면 어느 정도 수익이 네, 깔려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가진 수익 이제 그런 거잖아요. 한 50%, 뭐 30% 수익 났는데 한 20% 줄었어. 한 15% 줄었어. 뭐 그죠, 이런 그죠.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근데 상황이 괜찮은데 이거를 고점이 되게 문제네요. 아까워하시거든요. 아, 왜냐면 그렇죠. 내가 1,000만 원을 벌고 있었어요. 근데 500만 원이 잃잖아요. 네네. 그럼 1,000만 원 원금에서 500만 원을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들 슬퍼하시더라고요. 아, 그게 아닌데. 이거 아, 벌고 근데 그게 계신 건데. 아니에요. 네, 네네네. 나는 그만큼 내려갔어도 여전히 500만 원을 벌고 있다라는 그 부분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네. 왜냐면 주식이란 게 계속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뭐 좀 깎아먹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네네네. 지금 뭐 체력적인 부분을 보게 되시더라도 음. 사실 어느 정도 시점에서 잘 버텨왔다라면 음. 오늘 투매 나와도 그렇게 크게 충격받거나 그러지 않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고점 매수만 피하시면 음. 일단은 이번 조정도 잘 넘어가게 될 거고요. 네네네. 조정에 대해서 이제 뭐 이제 시장이 완전히 반토막 날 것이다, 뭐 네. 망가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사실 여기에 대한 명분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일단, 조정이 나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네네네. 뭐 일단 이게 뭐 네, 백신에 대한 상황들도 좀 더 좋아졌고, 경제 좋아졌죠. 활성화에 대한 것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 그냥 예. 조정이라고 한다면은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부담감, 그렇죠. 차익 네네. 실현 물량, 딱 음, 그거밖에 없거든요. 음, 그럼 그것만 피해 가시면 되는 거죠, 뭐. 네네네. 네, 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조정 구간을 또 잘 버티셔야 된다. 어차피 이제 주식 네네네. 투자하시면서 마냥 계속 올라갈 수는 없으니 그 조정의 구간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버텨낼 것인가. 그래서 현명하게 잘 버텨내시기 위해서는 고점을 잡으면 안 된다. 그렇죠. 하는 걸로 결론이 나고, 그럼 고점을 어떻게 알아봐야 되는가라는 또 의구심이 생기게 되는데, 그 음, 의구심은 공부를 통해서, 팟빵을 그렇죠. 공부를 통해서, 해야죠. 예, 그거는. 네. 부자빠 주식학과 음, 송수장님과 센터장을 통해서 배우시면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이 굉장히 오늘 코스피가 2.45%, 코스닥이 3.23% 정도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하락이 조금 더 진행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너무 겁먹지 마시고, 그리고 네. 신용이나 이런 것들 안 쓰셨으면은 시장에 대한 경험을 늘리는 그런 시간으로 갖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희망적인 메시지 좀 드려보면, 네네네. 설마 조정이 네네. 지난 코로나 때처럼 네. 3월 달 그 2020년 3월처럼 그렇게 네네. 빠지겠냐? 네. 설사 그렇게 빠진다 하더라도 음, 올라가는 거 보지 않았겠느냐? 네네. 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조정이라는 부분들은 음, 많이 내려가면 또 그만큼 많은 반등이 나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살아남기만 하면 돼요. 음, 그냥 여기서 뭐 너무 많이 이제 신용을 썼다가 그냥 완전 다 날리시는 분도 있잖아요. 깡통 맞아요. 찬다고 하죠. 네네네네. 그렇게만 하지 않으면 돼요. 음, 일단 살아만 있으면 음, 충분히 음, 이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네. 조정에서 정신 단지 차리시고 음, 네, 이런 포지션에서 이제 반등 시점을 잘 체크만 하신다라면 음. 누구나 다 이번 조정 슬기롭게 넘어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일단은 용기를 가지시고 네, 여러분들이 공부를 통해서 고점과의 고점을 좀 알아내신다면은 또 좋은 투자 결과를 얻어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부를 통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